우리는 더 좋은 피부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좋다는 성분이 있으면 공부하고 후기를 꼼꼼히 찾아보고 고효능 세럼을 구매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매일 꾸준히 바르는데도 왜 내 피부는 제자리 걸음인 걸까요? 혹시 제품이 나 맞지 않는 걸까? 내 피부가 문제인 걸까 고민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품이나 여러분의 피부 탓이 아닐 가능성이 큰데요. 진짜 문제는 바로 화장품의 원리를 무시한 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화장품 원료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이 무심코 저지르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왜 세럼의 효과, 앰플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지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화장대 위 제품들의 잠재력을 100%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성분, 좋은 제품을 찾는 데는 열심이지만 정작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같은 제품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화장품의 제형과 성분 특성을 바탕으로 좀 더 효과적인 스킨케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이 이제 바세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바세린을 뭐 어떻게 바르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세럼이나 앰플, 크림이랑 이렇게 섞어 바르신다는 분도 있고 바세린을 바르고 다른 뭐 앰플이나 세럼을 바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바르는 순서인데요. 가벼운 제형부터 무거운 제형 순으로 바르세요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건 그냥 그 느낌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바르셔야 됩니다. 모든 화장품은 유효 성분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설계된 시스템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토너나 묽은 세럼 같은 것들은 대부분 정제수를 기반으로 한 수용성 성분입니다. 이 수용성 성분들은 히알루론산이나 나이아시나마이드, 물에 잘 녹는 성분들을 피부로 이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로션이나 크림, 이렇게 하얀색 제품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제형입니다. 특히 크림처럼 리치하고 꾸덕꾸덕한 제품일수록 피부 표면에 이제 밀폐막을 형성을 하는데요. 이게 바세린과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오일 성분이 비율이 높고 성분표에서 디메시콘이나 이런 실리콘 오일 같은 그리고 이제 버터류, 시어버터 같은 성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들이 주된 임무가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망을 씌우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크림을 먼저 바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크림 속에 들어있는 이런 실리콘이나 이제 시어버터 같은 버터 성분들이 코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위에 수용성 기반의 이제 히알루론산이나 이런 세럼들을 바르게 되면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듯 세럼의 유효 성분들, 또 앰플의 유효 성분들이 유분막에 막혀서 표면에서 겉돌게 됩니다. 결국 비싼 돈 주고 산 세럼, 앰플의 유효 성분들은 제 역할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이제 증발돼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토너, 세럼 같은 수용성 성분들을 먼저 발라주시고 로션, 크림 같은 이런 유화 제품을 바르는 순서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르는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흡수가 잘 되라고 강하게 슥슥 문지르거나 아니면 또 효과를 더 보려고 많은 양을 바르곤 합니다. 저도 그렇게 바르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피부 장벽과 성분 흡수율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 되는데요.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쪽 각질층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매우 정교한 벽돌담 구조의 장벽인데요. 이 장벽을 강한 물리적 힘으로 이제 문지르는 것은 보호망을 이제 스스로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를 강하게 문지른다는 것은 단순히 피부를 붉게 만드는 자극에서 그치지 않고 장벽을 손상시켜 피부를 이제 더 건조하고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연구원들은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유효 성분의 농도와 일의 사용량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제품을 만드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우리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제 흡수되지 못하고 남은 성분들은 손이 다 가져가거나 아니면 피부 표면에 뭉쳐 때처럼 밀리는 이제 필링 현상을 이제 유발하고 심하면 모공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그시 누르거나 가볍게 두드려서 이제 흡수시켜 줘야 되는데요. 이는 피부 장벽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온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각질층이 유연해져서 유효 성분의 흡수를 돕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수는 흡수 시간을 무시하는 것인데요. 바쁘다는 이유로 킨 세럼 크림을 연달아 바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화장품을 바르는데 시간 간격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전에 발랐던 제품이 어느 정도 이제 흡수된 다음에 다음 제품 발라야 이제 끈적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형이 안정화되는 시간을 주면 화장이 또 밀리는 현상을 줄일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기능성 성분들, 뭐 비타민 C나 레티놀 등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다른 제품과 섞이기 전에 이제 피부와 접촉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시간을 들인 다음에 다음 제품을 레이어링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비싼 세럼이나 앰플의 효과를 100% 누려 보시려면 첫 번째는 수용성 성분의 길을 유성 성분으로 막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토너, 앰플을 먼저 바르시고 그 뒤에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피부 장벽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피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분의 안정성과 이제 제형의 화학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최소 레이어링해서 바르시기 위해서는 30초에서 1분 정도를 두고 다음 제품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는 저희 개인마다 다르고 제품의 제형도 이제 제각각이거든요.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참고해서 본인 피부에 가장 잘 맞는 루틴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제이린 코스메틱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피부를 제일 잘 아는 거는 본인이 사용하는 제품에서 얻는 그런 소스들이거든요. 그러니 남의 리뷰를 맹신하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성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체크해 두시고 리스트에 놓으신 다음에 그걸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해서 써보실 때는 한 번에 하나씩 그리고 이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이제 어떤 제품이 본인에게 맞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성분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스킨케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요. 궁금한 점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